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장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힘든 장 어떠한 선택을 하든 최상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공모주 일정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도 안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정말 이상한 악재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어떠한 악재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년 주도주였던 엔터주 과연 이제 끝일지 아니면 이게 기회일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느리지만 이런 장에도 오르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있는 공모주 일정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2차전지 제조업체 LG엔솔의 코스피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술품 경매업체 K옥션과 동물용 의약품 개발사 에드바이오텍이 새롭게 상장하고 아셈스, 나레나노텍 등의 공모주 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늘이죠. K옥션이랑 에드바이오텍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K옥션은 따상에 성공을 했고, 그런데 그 반면 에드바이오텍은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미술품 경매업체 K옥션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만 5조 원이 몰리고 1400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공모가 희망금이 최상단이 2만원에 확정된 바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근거가 있었으니까 오늘 또 따상이 지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모든 공모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같은 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에드바이오텍은 동물용 의약품 및 보조 사료 등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앞서 진행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는 K옥션에 5조가 몰렸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324억 원밖에 몰리지 않았고, 결국은 최종 경쟁률 27대 1로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장 후에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모주를 무조건 청약한다, 이러한 전략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아셈스 그 다음에 나레나노텍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참고로 아셈스는 친환경 접착 소재 기업으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범위 7,000원에서 8,000원인데 최상단인 8,000원에 확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셈스의 친환경 한멜트 필름은 현재 현대차 기종인 아이오닉의 적용 테스트를 완료해 올해 중 양산 준비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같이 공부를 해봤죠.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가치를 조금 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날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나레나노텍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로 현재 초정밀 슬릿다이 코팅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반도체 패키징 등의 신규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디스플레이에 현재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플러스 가면 갈수록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많아지겠죠. 여기에 관련된 신규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 꿈이 조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기관 수요 측에서는 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공모가 희망 범위는 17,500원 최하단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아셈스 그 다음에 나레나노텍 어떤 기업에 청약을 할지는 지난주 토요일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장도 안 좋은데 여기서라도 성공을 해야겠죠. 오는 27일에는 사상 최대 IPO 규모를 자랑하는 LG엔솔의 코스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LG엔솔이 최근 증시에서 요원했던 따상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만약 그렇다면 공모가 대비 160%가 올라서 최고 78만원까지 오르게 되며 시가총액은 182조 5천억으로 SK하이닉스 86조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등에 랭크가 된다고 합니다. 자, LG엔솔 결국 상장을 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꼭꼭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당연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장도 안 좋은데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게 진짜 안타깝네요.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로 이틀 연속 내려 증권가 타격 제한적. 아래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에코프로비엠 청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나타난 그 사진입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소재업체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연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증시가 나빠서도 있겠지만 오창 공장의 화재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번 화재가 2차 전지 소재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빔은 지금 현재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청주에 있는 에코프로빔의 2차 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화재가 났으니까 당연히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양극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2차 전지 소재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 불이 난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봤더니 키움증권 연구원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 4에서 6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곳은 보일러실과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양극재 생산 라인의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4천억 규모의 보험 가입으로 금전적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그러나 인사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가동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 불이 난 그 오창 공장은 주로 소형 가전용을 만들고 그렇다면 전기차용 양극재는 어디서 만드는가 봤더니 바로 포항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불도 나고 그 다음에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장 화재 효성 TNC 7% 넘게 주가 빠져 투심 위축. 자, 아래 보시면 울산시에 있는 효성 TNC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재도 주말에 일어났죠. 섬유 소재 생산업체 효성 TNC의 주가가 울산 공장의 화재 소식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성 TNC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 직물 염색 가공 제품 등 섬유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불이 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효성 TNC 하면은 아마도 스판덱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스판덱스 이제 못 만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불난 곳은 울산이고 스판덱스는 구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시도 안 좋은데 이렇게 불까지 나니까 효성 TNC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지금 현재 주가 하락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최선의 선택 그 다음에 최고의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 하락의 주인공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운 최고죠. 미국 우크라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명령.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야, 전쟁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행동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에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유럽에 있는 미국인들 역시 민간 또는 사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국을 고려하라 이렇게 촉구했으며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를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인플레 그 다음에 금리 때문에 증시가 좋지 않은데 전쟁까지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에 오늘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빠진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게 쉽게 나지는 않겠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그냥 으르렁 하다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괜찮은 소식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말에 중국 시안에서 봉쇄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조금 시들시들 주가가 빠진 걸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시안에서 이제는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이 모두 해제가 되면서 지역 기업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조금의 마음을 짐을 덜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악재가 있으면 당연히 호재도 있겠죠. 이러한 호재가 갈수록 많아지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 올해 미국 금리 인상 4회 이상 8회도 가능. 이것도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기준금리를 4회 이상 올릴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금리를 언제 올리나 봤더니 올해 3, 6, 9, 12월 마치 369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마다 4회 금리 인상을 기본적으로 예상하지만 그런데 올해 모든 회의마다 인플레이션이 둔할 때까지 긴축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위험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4번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과연 매파가 나올지 아니면 비둘기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이번 주에는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도주였는데 부진 빠진 엔터주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엔터주가 올해 들어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SM은 벌써 6.7% 하락, 그 다음에 YG도 7.5% 하락, JYP 12% 하락, 하이브도 1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당연히 더 떨어졌습니다. 큐브엔터 약 23% 하락, RBW 12% 하락,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런데 이러한 엔터주가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지난해 엔터주는 K-팝 열풍에 힘입어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 안에서도 고공행진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대면 공연이 재개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해 11월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페드의 테이퍼링 관련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도 엔터주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엔터사들은 올해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블록체인 이러한 신사업 등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 말에 엄청나게 열광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 인플레, 그 다음에 금리 상승 때문에 나스닥이 쭉쭉 떨어지면서 성장주가 부러지니까 이쪽에 관련된 섹터인 NFT,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 이런 겹들이 큰 폭으로 빠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차를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다만 증권회사는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전파력은 높지만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대면 공연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위드 코로나가 시작할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들이 언제 컴백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2분기 내외에 컴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분기에 집중된 이러한 모멘텀을 감안하자면 현재 주가는 사실상 락바텀 최저점 구간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부진하다, 이러한 말이 많은데, 하지만 기획사의 성장 여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YG엔터 그 다음에 하이브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떨어지긴 했죠. YG엔터 60주선을 깨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60주선에 현재 딱 걸쳐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겹 다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이러한 콘서트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미국장이 조금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한국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1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주가가 빠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엔터주를 우리가 주어야 될지 아니면 아유 이거 버려야 될지, 그런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좋은 공부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농심 실적 기반 주가 상승, 목표가 8% 상승. DB금토는 24일 농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8.2% 상향 조정한 43만 3천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라면 시장은 항상 농심이 1등입니다. 지속적인 저가 전략에도 오뚜기의 라면 시장 점유율은 3년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최근 3년을 딱 봤을 때 라면 시장에서 오뚜기의 저가 전략은 추가 시장 점유율 상승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각 때문에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조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농심의 미국 매출액은 이제 막 3천억대 중반에 도달했지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라면 수요 증가와 수요층의 저변 확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야, 이걸 라면이 솔직히 맛없기 쉽지 않거든요. 전 세계 그 누가 먹더라도 한국 라면 아주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라면 시장에서 농심은 한류에 기반한 한국적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중국 제과 시장의 오리온과 다르게 프리미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신공장 설립이 중국보다는 조금 까다롭지만 대형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 라인 확충 시 금액 기준 매출 성장이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심의 차트를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 무려 6%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음식료주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솔직히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쭉쭉 빠지는데 오히려 최고가를 이렇게 달성하고 있으니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심을 비롯한 이런 음식료주 이제 끝일까요? 저 기릿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음식료주가 한 번쯤은 또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기분들도 이 기회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